한국에 대한 소문이 제일 빨리 들어오는 곳이 장마당이에요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한국은 강아지도 버티리가 잠을 잔다.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몰랐거든요. 또 그리고 한국은 살까기를 하는데 그 살까기를 위해서 신쌀밥을 안 먹어가지고 계속 버린단다. 버리는 돈이 몇 조가 든다.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못 산다.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 가서 수술도 못 해가지고 눈을 떼서 팔거나 아니면 장기를 떼서 팔아야 된다. 이런 말도 돌아가긴 해요. 잘 모르니까. 최근 남한과 북한 사이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. 북한 사람들도 전쟁이 일어나는지 걱정을 하나요? 솔직히 우리는 잃을 게 많잖아요.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얘기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고 정말로 그 수많은 노력은 저 말로 표현 다 안 될 만큼 제가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. 근데 이 성장한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번에 전쟁하면은 아무리 잘 산 나라도 회복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전쟁을 조금 멀리 하고 싶어하고 웬만한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싫어하고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구하는데 북한은 솔직히 이미 폐허됐어요. 경제 성장 이미 없어요. 이미 더 폐허될 대로 되어가지고 이제 바닥인데 더는 뭐 잃을 게 없는 거예요. 국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.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에게는 도와주는 거예요. 왜냐면 그 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반드시 있죠.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 더 전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요. 우리랑. 우리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이거 쌓아놓은 거를 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북한은 이미 없기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그러거든요. 워낙 살기 막 힘드니까 에이 전쟁이는 콱 터져라. 그러면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걸 그냥 한번 살려고 어떻게 해보다 죽자.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.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와 삐라를 극도로 경계하는데요. 왜 그러는 건가요? 왜냐면요. 지금 북한군의 50%는 아까 말씀드린 MZ세대예요. 근데 이 MZ세대는 예전에 저희 기성세대는 국가 혜택도 있었고 또 자기가 좀 노력하면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MZ세대는 그런 게 기회가 전혀 없어요.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국가, 짐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. 일단 내가 살아야 국가가 있다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장마당에서 어릴 때부터 빵 한 조각 팔아서라도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친구들이 지금 50% 정도 군대에 배치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일단 마인드도 개인이 먼저인 마인드인데 플러스 이미 사회에서 한국을 경험한 거예요. 한국 문화, 한국 사회는 어떻다는 거를 알고 또 먼저 탈북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들으면서 이들 머릿속에는 아, 한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한국 가면은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단제되어 있기 때문에 쫙 깔려있는 걸 겨우 지금 세뇌를 시켜서 어찌 보면은 얼음 갑옷으로 지금 무장이 되었다고 봐야겠죠? 그러니까 대북 방송이 딱 켜지는 순간 그 얼음 갑옷이 스르르 녹아버리겠죠.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굉장히 최악의 최악인데 어떻게든 지금 그거 묶어보려고 얼음으로 막 다짐한 것을 대북 방송 딱 보는 순간 그게 사르르 무너지니까 거기 싫은 거예요. 왜냐면 애들 생각해보세요. 일반 사회도 사람 사는 낙이 없어요. 난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요. 재미가 없어요. 그런데 군에 가면은 더 재미가 없고 정말 하루가 만 시간 느낌이 든대요. 그렇게 안 간대요. 하루가 군에 가면은. 그런데 대북방송이 탁 틀면은 한국 노래 나오지, 이미 사회에서 들었던 노래가 나오지, 한국 정보가 나오지, 애들이 막 살만 나죠. 그러다 보면은 왜냐면 이 머리 사장이 바뀌면 저희들같이 탈모를 할 수가 있고 사장이 바뀌면 총 거꾸로 메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죠.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? 우리는 미사일이잖아요. 김정은은 한류를 제일 무서워해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북방송을 싫어하는 겁니다. 북한 장마당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? 하고 재밌죠? 조회수 잘 나옵니다. 장마당에, 북한 장마당에는 한국에 대한 소문이
제일 빨리 들어오는 곳이 장마당이에요. 장마당에는 정말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소스도 많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. 한국은 강아지도 호텔에 가 잠을 잔다. 저는 그때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몰랐거든요. 또 그리고 한국은 북한은 살까기라 하거든요. 한국은 살까기를 하는데 그 살까기를 위해서 흰쌀밥을 안 먹어가지고 계속 버린단다.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버리는데 그 버리는 돈이 몇 조가 된다니 그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예, 그걸 모르니까 그 쌀을 버리는데 그 쌀을 버리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단다. 이런 말이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. 안 좋은 소문도 있겠죠.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못 산다.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 가서 수술도 못 해가지고 눈을 떼서 팔거나 아니면 장기를 떼서 팔아야 된다. 이런 말도 돌아가긴 해요. 왜냐면 잘 모르니까.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다는 알지만 거기에 플러스 살짝 좀 안 좋은 베이스도 깔려가거든요. 그래서 정말 거기 가면은 나밖에 모르고 누가 옆에 죽어나가도 안 도와주고 정말 내가 덜 벌어 사는구나. 이렇게 좀 깔려가 있죠. 또 그런 소문도 돌아요.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오잖아요. 그럼 야, 탈북한 우리가 같은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예능인 한다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배우라고 하거든요. 배우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삶이 막 이게 원동력이 되거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죠.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도 자꾸 되고 있잖아요. 탈북민들이. 그런 소식도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에서 야 국회의원 됐단다 하고 이런 것도 그 안에 소문 도는 거예요. 네, 근데 저는 제일 그 충격적인 소문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분명히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를 판다는 말을 저도 믿었다는 게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. 다른 건 다 알았는데 한국 군에 대한 정보는 진짜 안 들어왔어요.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북한에다가 대북 방송도 하고 그 북한에다가 많이 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분들이 왜 우리 국군의 군사력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이 엄청나잖아요. 그런 걸 왜 안 보내는지 몰라요. 그런 걸 보내면은 군인 애들이 글쎄다 싸울 용기가 없는데 많이 귀순할걸요. 그런 정보가 좀 없었어요. 북한에서. 그래서 장마당에서 소문 돌 때 한국 군에 대해서는 괴뢰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괴뢰군인들은 총도 제대로 못 쏘는 군인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고 미군만 의지해 있는 많이 욕할 수 있는데 거의 뭐 호수아비 군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었어요. 그런 소문들을 조금 거짓 왜곡된 소문이라고 봐야겠죠. 네, 그리고 또 탈북할 때 잘하면은 안기부에서 와가지고 거의 비행기를 이렇게 모셔간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. 그래서 북한에 좀 자료를 뭐 가져가는 사람들은 모셔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. 그렇다면 북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소문도 있나요? 북한 자체에 대한 소문은 북한은 이게 말로 인해서 굉장히 그 혓바닥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거든요. 특히 한국에 대한 것도 뭐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이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. 북한 정권에 대한 거를 잘못만 말해도 난 바로 처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와 이놈의 사회 언제면 좋아질까 이렇게 말해도 바로 다음날 사라지고 버리거든요. 네, 그래서 조금 그 정권에 대한 말은 좀 조심스럽게 못해요. 오히려 한국말보다 더 못하고요. 그런데 그래도 간혹 조금 말들 때 그런 건 있었어요. 저희 때 그 북한 장마당에서 만약에 뭐 안쪽 지역에서 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족이 목숨 끊었다거나 이런 사고는 뉴스를 못 듣는 거지만 장마당을 통해서 듣기는 했었거든요. 그리고 뭐 어떤 교화소에서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체로 뭐 죽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듣긴 했었죠. 탈북민들이 돈을 벌어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한다는 게 사실인가요? 그럼요.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. 우리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잘 살면은 곧 북한도 개방이 된다. 왜냐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나와서 잘 살잖아요. 그러면 저희는 막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뒤에 꼭 죄책감이 따르고 미안함이 따르거든요. 왜? 가족 때문에. 그래서 돈을 모아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일 도와주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돈을 꼬박꼬박 내보내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돈 내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 그 프로수가 50%, 40%, 30%막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100만 원 내보내면은 내 가족한테 50만 원인가 50만 원 브로커 먹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
보내는 이유는 나는 그 100만 원이면은 없어도 살지만 북한 주민은 100만 원이 가잖아요. 그러면은 꽤 오래 먹고 사니까 돈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200만 원이면은 북한에서 한 쌀을 한 2,000kg? 2톤은 살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러면 한 4인 식구가 2년은 충분히 먹고 살 돈이기 때문에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. 정말 탈북민 7, 8, 80%? 거의 다 내보낸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잖아요. 돈은 조용히 몰래 쓸 수가 없어요. 이 사람 돈을 쓰고 저 집에 애가 탈북했다던데? 그런데 몇 년에 돈을 막 써요. 그러면 역시 잘 사나 보다 한국이.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